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ETF 승인 여부, 속보만 다들 쳐다보고 계실 텐데요.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라도 유망한 분야를 미리 공부해 두자는 취지에서 오늘도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24년에는 여전히 게임 분야를 인공지능 못지않게 유망하다고 보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 안타까운 점은 일단 웬만한 게임 코인들은 이미 많이 올라버린 데다가 한국 거래소에도 대부분 상장돼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외국에서 주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전반적인 총정리를 해보기에 앞서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아직도 혼재되어 있다. 조금만 이런 내용 현황을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1월 4일 밤에요. 그렇게 퍼드를 퍼다 날랐던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또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를 돌파할 경우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더라. 어, 우리 다 아는 얘기죠. 마이클 셀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 세계 최고 부자가 될 텐데요. 또 이런 말을 뜬금없이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부정적인 분들도 여전히 많다는 거에 꽤나 놀랐습니다. 이게 1월 5일자 기사인데 이제 코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미국의 금융 전문가입니다. 뭐 부동산 채권 뭐 이런 거 주식 하시는 분들 이 전반적인 금융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연내입니다. 1월도 아니고요. 24년 1월부터 12월 내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확률을 39%밖에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61%는 안 된다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전역 437명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저는 이거를 보고요. 조금이라도 희망을 느꼈습니다. 왜냐면요. 아직도 비트코인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모르거나 아니면 이건 거의 싫어한다고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이 본인 전문가들은요. 이게 내 밥벌이입니다. 주식, 채권, 뭐 외환시장, 부동산 요걸로 먹고 살았는데요. 예를 들면 워런 버핏이랑 비슷한 거죠. 자꾸 뜬금없이 비트코인이 나와가지고 뭐 가지화하고 있고 자기 파일을 뺏어가니까 이분들은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선 좋은 거죠.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하더라.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당연하겠죠. 비트코인 자체도 싫은데 이더리움은 더 싫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최근 서베이에서 있었다. 근데 또 이런 특이하신 관망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비트맥스 설립자 아서 헤이즈라고 있죠. 그 롱과 숏을 치는 거래소를 만들었던 그 흑인 대표인데요. 3월 전까지는 비트코인 안 살련다. 왜냐하면 30% 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특이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인 25년까지 끌고 간다는 전략으로 90%의 물량을 끌고 갑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망한 웹3 게임 분야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왜 그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산업이 정말 변화가 빠릅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새로 나와서 내가 더 잘해요, 내가 더 뭐 업그레이드 됐어요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 조금만 이제 뒤처지면 선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올드한 코인들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했는지를 이제 철저히 점검받아야 한다. 이런 시대가 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각기전투라고 쓰긴 했는데 다 같이 코인들이 비트코인 따라서 떨어지는 것 같고 또 다 같이 오르는 것 같아도요. 다 그 안에서 개별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 종목 수를 최대한 넓혀놔서 과대 낙폭주나 저평가 코인들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이 웹3 게임 쪽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인게코에서 만들었습니다. 2023년 게임파이 보고서. 한번 23년을 분석을 해야 24년을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게임파이는 게임과 파이낸스의 이제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임 쪽 암호화폐 게임이 출시가 된 게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사실 불장 때마다 뭔가 새로 생긴다는 거죠. 2017년, 21년, 또 25년에 뭐가 생기겠죠. 17년도에 암호화폐 게임이 처음으로 출시가 됐는데 그게 바로 크립토키티다.
그 귀여운 고양이, 그 먹이 주고, 뭐 옷 입혀주고 하면서 이제 키워가는 그게 이제 시초가 돼서 게임이 출시가 됐다. 이제 크립토키티 하면 생각나는 또 코인이 있죠. 플로우라는 코인이 여기서 탄생이 됐다. 애증의 코인이죠. 저도 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크립토 윈터를 맞이했다가 21년도에 또 한 번 부흥기가 찾아오죠. 플레이 투 원, 이제 게임하면서 돈 버세요. 엑스 인피니티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었고요. 그 이후에도 무브 투 원, 이제 움직이면서 돈 버세요. 뭐 스테픈이나 뭐 스웨트 이코노미나 이런 토큰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생태계가 커졌었다. 그래서 21년도 11월쯤에 다 같이 정점을 맞이했었다. 그러나 또 크립토 윈터가 찾아왔었죠. 단순한 플레이의 영향도 있겠고요. 또 지속 불가능한 토크노믹스, 뭐 물량이 한 번에 왕창 풀린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쭉 떨어졌었죠. 그래서 21년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활성화 지갑 주소, 게임의 그 지갑 주소가 57.9%가 폭락한 상황이다. 그래서요,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게임 코인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게 오른 게 아니라요. 사실 전고점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정말 거의 1년, 2년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 빼꼼 고개를 든 수준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한 네, 다섯 배 올랐으니까 올랐다고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바닥대 이제 사는 게 그만큼 어렵다. 그리고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산업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저평가다. 그냥 몇 개 코인이 그렇게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혹한기 때 그럼 크립토 윈터 때 생존했던 게 어떤 코인들이냐? 사실 저도 엑스 인피니티 빼곤 잘 모릅니다. 저도 게임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지금 하지도 않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냥 이름만 듣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에어라인 월즈라고 해서 티커명이 TLM. 그러니까 다 게임 코인이자 이제 게임 이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라인 월즈 그리고 파머스 월드 그리고 스플린터 랜드, 엑스 인피니티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크립토 혹한기를 겪고 23년, 4년까지도 살아남았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과거의 게임파이의 흐름을 한눈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크립토키티로 인해서 처음 17년에 생성이 됐었고 그의 바톤을 엑스 인피니티가 플레이하면서 돈 버세요 이 장르로 해서 이제 전 세계에 퍼뜨렸으며 또 21년 11월쯤에 우리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면서 메타버스 붐이 불었을 때 그때 뭐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 뭐 어마어마했었죠. 우리 다 기억나실 겁니다. 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평가 코인 뭐 소개해 주세요. 계속 댓글이 있고 문의가 있는데 사실 저희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플로우, 또 뭐 도지코인도 최근에 있었고요. 리플도 있었고 정말 재미없잖아요. 정말 너무 재미없는데 이런 코인은 이제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워낙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요. 막 올라가는 코인만 좀 쳐다보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최근에도 뭐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저 플로우 다 샀었습니다. 이런 코인들이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됐죠. 오래된 코인 치고는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스테픈과 뭐 스웨트 이코노미 이런 쪽이 이제 뭐 무브 투 원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지금은 들고 있진 않습니다. 스테픈 뭐 최근에 한 500원 언저리에서 좀 익절해서 팔고요. 지금은 들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한때 획을 그었던 이제 장르였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이렇게 주목을 하는 이유가요.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대기업, 뭐 벤처 캐피털 이런 쪽이 게임 쪽에 엄청 그 관심을 기울이고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애니모카 브랜드죠. 그리고 뭐 반다이 남코다, 뭐 세가다. 최근에 게임 영상 그 또 하나 제가 올리면서 뭐 일본 쪽 영상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전통적인 게임 회사들이요. 굉장히 많이 이제 인볼브 되고 있다. 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돈을 투자하고 부흥을 시키려 한다. 그러나 중국도 규제하고 있고 한국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몰리더라. 일본과 사우디, 뭐 중동에 많이 기업들이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분야가 이제 뭐 24, 25년 더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많은 웹3 게임들이 출시되고 망했는지도 한눈에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기가 18년, 19년, 20년, 21, 22, 23년도고요. 연보라가 출생, 이제 빨간색이 사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년, 19년도는 우리로 하면 22년이었습니다. 굉장히 혹한기. 그래서 뭐 태어나지도 많이 않고 죽지도 많이 않은 굉장히 이제 혹한기였다가 21년도에 한번 빵 터졌죠. 출생자라고 하겠습니다. 게임이 런칭이 됐던 이제 시기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사망은 이제 줄겠죠. 왜냐면 이제 많이 게임 가격이 올랐으니까 코인 가격이 올랐으니까 사망자 수가 줄었다가 22년도 들어서 어마어마한 코인들이 이제 또 게임들이 망했다. 사망자 수가 많죠. 그리고 23년도 들어서 사망자 수가 줄었다. 그래서 22년 정도 굉장히 이제 많이 줄었다가 23년, 4년, 5년 가면서 이제 다시 뭐 요런 양상, 21년도의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웹3 게임 중에 75.5%가 이제 fail했다. 실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얼마나 더 치열한지 제가 이제 한눈에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정말 게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 단순히 처음에는 브리딩, 그러니까 캐릭터, 애완동물 키워서 뭐 싸움시키고 뭐 크립토 키티도 있었고 뭐 엑스 인피니티 뭐 이런 종류인 것 같은데 요렇게 단순하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게임 분야에 파이가 커졌다. 제가 이제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개만 그냥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RPG 롤플레잉 게임들이죠. 저도 뭐 다는 모릅니다. 근데 예전에 그 일본 영상 할 때 트리버스라고 해서 일본의 게임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다 이제 게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빅타임 역시도 한 3, 4개월 전쯤에 뭐 비썸이나 뭐 바이낸스나 여러 군데 선물로 상장이 되고 뭐 현물로도 되면서 한때 뭐 핫했던 뭐 그런 게임이에요. 그리고 카드 게임 중에는 아까 그 혹한기 때 살아남았던 4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스플린터 랜드가 눈에 보이고요. 가츠 언체인지드 요거는 예전에 제가 그 게임 분야 또 영상 생각해보니까 많이 만들었네요. 이뮤터블 X랑 슈퍼버스랑 슈라프넬 요 3개 이제 소개를 했던 코인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뮤터블 X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가스 언체인지드와 일루비움이 거기서 뭐 성공을 했었다. 지금 그 코인 게임들이 지금 2개가 나와 있네요. 가스 언체인지드와 카드 게임이었다. 그리고 메타버스 쪽은 뭐 레이싱은 제가 하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메타버스 쪽은 뭐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 아마 다 아실 거고 이제 펫 브리딩과 배트라는 거는 엑스 인피니티 이것도 아실 거죠. 그리고 일루비움은 최근에 나왔으나 굉장히 성공했다. 이뮤터블 X 플랫폼을 통해서요. 그리고 파밍과 마이닝 사실 이 분야가 압도적인 1위 장르입니다. 파밍이 뭐냐면요. 그 농장이잖아요. 이게 그 리니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캐릭터를 막 오기야 금이야 기르고 싸움을 시켜서 능력치도 올리고 그래서 돈도 벌고 캐릭터 능력치도 성장하는 그걸 이제 파밍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혹한기에 살아남았던 파머스 월드가 눈에 또 띄네요. 그리고 슈팅 게임 중에 슈라프넬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근데 시총이 굉장히 작아서 뭐 조심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드렸었고, 무브투어는 스태프과 뭐 스웨트 이코노미 이 정도가 제 눈에 띕니다. 전략 게임 중에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에이스 약자명은 AC이고요. 퓨저니스트라는 코인이 역시나 비썸 뭐 바이낸스 이런데 갑자기 한두 달 전에 상장되면서 저도 기억에 남아 있고요. 스포츠 쪽은 이제 탑샷 뭐 이거 하면 또 플로우가 생각이 나죠. 근데 이걸 보고 느끼는 점이 뭐였냐면요. 게임은 정말 너무 많다. 그리고 게임을 제가 안 하지만요. 하더라도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인 투자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게임에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소액만 투자를 하실 것.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게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뮤터블 X처럼 이 게임을 만드는 플랫폼에 투자를 해야 게임이 망하더라도 플랫폼은 안 없어지죠. 이더리움 안 없어지는 것처럼요. 그게 좀 더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코인게코의 이제 리포트에서는 탑 10 게임파이 토큰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시총이 큰 거 위주로 좀 유명한 것들 위주로 짧게 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코인이 있고 장르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외워놔도 좋겠죠. 엑스 인피니티는 뭐 캐릭터 키우는 거,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는 메타버스, 갈라 게임은 파밍하고 마이닝, 뭐 농장 아까 뭐 캐릭터 키우는 거 역시 말씀드렸고 일루비움도 이 애완동물 뭐 먹이 주고 싸우는 거 뭐 그런 거였네요. 그리고 스테프는 무브 투 원, 뭐 트레저나 패럴은 이제 전략과 카드 게임이었고요. 가스 언체인지드도 카드 게임이었다. 스타 아틀라스는 전략 게임. 그리고 이제 뭐 런치된 날짜를 보면요. 뭐 다 고만고만한데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샌드박스가 무려 2015년 6월 이 코인으로 하면 정말 뭐 조상님, 증조 할아버지 정도 될 것 같네요. 꽤나 오래됐구나. 근데 살아남은 거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체인, 이제 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게임 개별 게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이 리스크지만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그런 데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요. 그래도 조금 덜 리스키한 플랫폼에 투자를 하자. 아까 이뮤터블 X 얘기를 드렸었죠. X 인피니티는요. 로닌이라는 이제 그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이제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로닌도 플랫폼 체인입니다. 웬만한 것들은 이제 이더리움 위에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더리움이나 폴리곤이나 이런 데 있는데 로닌이라는 거 그리고 이뮤터블 X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일루비움과 가스 언체인지드가 이제 성공을 하면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임 플랫폼이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떨어졌을 때 사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코인인데요. 앞으로도 좀 떨어지면 모아갈 생각이 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위주로 좀 사는 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네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참고로 아시면 좋은데요. 게임은 토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버넌스 토큰, 뭐 쉽게 말하면 투표하는 데 쓰는 거, 또 하나는 유틸리티 토큰, 실제로 사용되는 거 돈처럼. 여기 보시면 엑스 인피니티가 우리는 요것만 알고 있는데요. 실제 게임을 하면 뭐 이게 스무스 러브 포션인가 그럴 거예요. 요게 이제 돈처럼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ost active, 가장 활발한, 일일 활성화 주소가 가장 활발화된 이제 게이밍 체인. 아까 체인을 좀 관심 있게 보자고 얘기 드렸잖아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위에 이제 게임을 얹혀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게스가 없는 이제 블록체인, 스케일이나 왁스나 하이브 같은 게 이제 23년도를 돌아보면 굉장히 일일 활성화 주소가 많더라. 특히 스케일 코인이요. 지금 1위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거 좀 공부를 해봐야겠는데, 깊게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스케일이 웹3 게임 중에 일일 활성화 주소, 그러니까 하루 만에 활성화되는 게 23만 개. 꽤나 많죠. 그 뒤로 이제 왁스, 뭐, 로닌, 아까 보셨죠. 여기는 이제 이 플랫폼 위에 얹혀져 있는 게임들이 이제 티커명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로닌, 하이브, 이제 폴리곤, 뭐 클레이튼, BNB 많이 있는데요. 하이브 밑으로는 거의 다 이제 일반적인 플랫폼이다. 뭐 이더리움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스케일, 왁스, 로닌, 하이브, 뭐 이뮤터블 X 이런 것들은 게임만 얹혀서 하는 게임 전용 플랫폼이다. 그래서 게임 전용 플랫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중에 스케일 1등이기 때문에 뒤에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리포트가 많았는데요.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2023년은 매우 미약했다. 아까 21년 대비 뭐 반토막 넘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24년, 25년이 오면 돈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 안에서도 유망 분야부터 게임 분야에서도 유망한 것부터 돈이 차오를 거잖아요. 이제 유망한 거 차오르고 이제 넘치면 그 옆에 분야 올라가고 그래서 좀 유망한 분야가 무엇인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는 뭐 여러 가지 일일 활성화 주소가 많이 유치가 됐으며 에어라인 월즈가 순위를 주도했다. 그 네 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까 그 혹한기 때 살아남았던 그 코인이자 게임 이름 중에 하나가 에어라인 월즈였다. 그리고 아까 이게 지금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재밌어졌는데 파밍과 마이닝 게임 장르가 가장 활발하고 인기 있는 장르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까 스케일이 1위였잖아요. 23만 개 이상의 활성화 그 주소가 있더라. 그래서 요건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일반화된 블록체인은 게임 거래가 9% 미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이더리움도 있고 폴리곤도 있고 아발란체 역시 뭐 게임 쪽에 특화된 뭐 플랫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게임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뭐 디파이나 NFT나 다른 걸 하려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반화된 블록체인이라 한 거고요. 그 안에서 게임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더라. 결국은 게임 전용 플랫폼을 사람들이 쓰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파밍 제가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게임에서 캐릭터의 능력을 올려 성장시키기 위해 돈이나 아이템 등을 모으는 행위, 뭐 농사라고 보시면 된다. 요게 이제 가장 핫한 장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많은 코인들 아까 앞서 봤지만요. 그것보다는 이제 코인을 좀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뭐 심각하게가 아니고요.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지만 또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까 스케일이라는 그 플랫폼 코인에 제가 관심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SKALE 그리고 티커명은 SKL인데 일단은 코인마켓캡이라고 뭐 앱도 있고요. 인터넷에서 치면 금방 나옵니다. 이 화면 하나만 보셔도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된다. 한번 볼까요? 스케일이라는 코인이 한 0.1달러 정도 하네요. 한 0.09달러 정도. 근데 시총을 보면 한 100추리 정도 하더라. 한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원, 5억 달러니까 한 6천억 좀 넘겠네요. 시가총액이 게임 코인 치고는 조금 높다. 뭐 플랫폼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어, 전체를 100으로 볼 때 돌아다니는 유통되고 있는 circulating supply가 얼마나 봤더니 73% 정도다. 이거는 꽤 괜찮은 거죠. 그럼 27% 정도만 어딘가에 묶여서 나중에 이제 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올 거니까 이 세상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건 오래됐다는 거고요. 좀 이거는 나쁘지 않다. 매도 물량이 적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20년도 12월에인가 아마 이 세상에 나왔을 거예요. 생각보다 오래된 코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차트가 뭐 21년도에 다 그랬겠지만 고점을 찍고 뭐 바닥으로 다 기는 거예요. 이건 뭐 공통 사항인데 이렇게 지금 빼꼼 올라왔잖아요. 이 빼꼼 올라온 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켓이라는 걸 딱 누르면요. 거래소까지 나옵니다. 뭐 거래소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여쭤보셔서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리면 마켓 통 누르면 1위 바이낸스, 2위 후오비, 3위 코인베이스, 4위 쿠코인, 뭐 5위 OKX, 6위 게이트아이오 등등 이제 쭉 거래소 할 수 있는 곳이 나오고요. 한국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오래됐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빼꼼이었는데요. 최근 기준으로 한번 보면, 한 최근 몇 년으로 보면,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이렇게 크게 올라왔다. 지금 정말 많이 올라온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한 달 기준이네. 한 달 기준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왔더라. 지금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코인도, 이 플랫폼도 좋긴 하지만 가격이 최근에 너무 많이 뻥튀기가 됐구나. 그래서 좀 떨어지길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는 건 아니에요. 관심 종목에 넣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좀 기사를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1월 3일자 기사를 찾았습니다. SKL 봤더니 특정 고래가 한 204만 달러 정도의 상당을 이제 팔려고 코인베이스에 입금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소가 언제부터 샀는가 봤더니 지난해 7월부터 요거를 매집해서 최근에 팔았으니까 굉장히 한 230% 수익을 거둔 바 있다. 7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뒤에 한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또 11월자 11월 말에 이런 어떤 기사를 제가 찾았는데요.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라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한 떠오르는 이 코인은 뭔가 누군가 이걸 뭐 왜 올랐지 또는 뭐 소개를 하면요 좀 의심을 하고 봐야 됩니다. 요거 약간 조금 고점 느낌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고요. 수수료 제로를 약속하고 뭐 속도도 빠르고 뭐 탈중앙화 수준을 저해하지 않고 단 몇 분 만에 이 구축을 지원한다. 뭐 다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앱이라든지 데이터 플랫폼, 댐레이더의 데이터 분석 결과, 뭐 고유 지갑 수도 아까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뭐 활성화 사용자도 6만 4천 명을 돌파했다.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7월 달에 매집했다고 했었죠. 7월 달에 여기입니다. 굉장히 재미없을 때 이때부터 쭉 모아가다가 이제 최근에 팔았다. 그리고 아까 그 기사 뭐 센티멘트가 갑자기 이 코인 주목하세요 했던 게 여기 고점이네요. 11월 말이었잖아요. 11월 25일에 크게 올랐다가 역시 기사가 뜨니까 쭉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조정받을 때 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좋은 코인이 있구나. 그럼 공부를 했다가 요때 사야지. 요때 샀으면 요때 사도 뭐 어마어마한 수익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고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해야겠죠. 저도 한계가 있고 코인도 너무 많고요. 저도 뭐 틀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어, 부자가 되려면 부자 친구를 사겨라.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를 했네요. 부자 친구를 일단 비트코인에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저는 유망 알트코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부자 친구 중에서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명한 분들, 뭐 로버트 기요사키, 플랜비, 뭐 맥스 카이저 등등 이분들 가격 예상 많이 하는데요. 단기는 물론 장기적인 것마저 다 틀려왔던 거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 모두요, 우상향하는 자산에 묵직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혹자는 언젠가 오른다는 말은 나도 하겠다, 뭐 의미가 없다 하실 수 있겠지만, 국내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또는 뭐 구시가지 부동산 사셨던 분들도 아실 거예요. 과거에 10년, 20년 내내 안 오르는 대기업 주식들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다녀봐서 10년, 15년 전에 그 주식 눌러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10년, 15년 전 때보다 지금이 가격이 더 낮아요. 그래서 우상향할 부자 친구들을 잘 선택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겠죠. 90% 이상의 물량은 ETF가 불발이 되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마시고 25년 불장까지 조금 인내심 있게 잘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